최고의 중개사 TV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4번을 풀어드립니다. 자, 법무사 27회 기출문제 4번입니다. 자, 금융기관, 일정한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한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 모든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가 아니라 어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또는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일정한 금융기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문제죠. 하지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 공공기관이죠. 그리고 일반 사금융기관에도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그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실채권을 결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근저당권이나 어떤 채권 확보를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임의경매가 되겠습니다. 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때 송달 특례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송달 특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모든 금융기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에 관련된 자산에 한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이번 27회 민사집행법 4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할 때 송달 특례는 반드시 내용 증명이라든가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이 부족됐다는 보고서가 필요 없이 송달된 일반 송달, 발송 송달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1번 경매 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다만 발송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 주소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 포함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는 그 주소, 자, 주민등록표 주소와 다를 때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신고할 때 주소를 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 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 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달만 하면 돼요. 송달만 하면 됩니다. 발송만 하면 됩니다. 우체통에 이런 것이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발송 송달하로서 송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그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되었는지 또는 송달 불능이 됐는지의 여부는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발송 송달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제출하면 송달의 효력이 바로 발생해버립니다. 2번 발송 송달의 특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하나고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겠죠. 강제 경매는 어떤 채무명의 집행권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하니까 집행권원에 의한 실체적 어떤 사실관계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해야지. 자, 이것은 송달이 일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죠. 정식 송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정식 절차가. 하지만 임의 경매에 의한 이 부실채권에 대한 발송 송달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당연히 하나겠죠. 발송 송달하는 것 자체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3번 발송 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하였다는 확인서를 경매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겠다는 예정 통지는 반드시 발송 송달하기 전에 미리 보내줘야 하는 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경매 신청서에 첨부하고 나서 이걸 발송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 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 예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그때서야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예정 사실을 통지하면 이건 시간이 틀리죠. 그래서 시간차에 틀리기 때문에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발송 송달을 해야지. 자, 경매를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그때서야 경매 예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발송 송달의 특례는 그럴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송 송달, 경매가 신청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송달은 반드시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나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예정 사실을 통지를 경매 사건 접수한 이후에 해서는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송달 자체의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 경매 예정 사실 통지는 먼저 해줘야 됩니다. 경매 신청하기 전에. 자,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는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발송 송달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4번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를 한 경우만 송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중 한 명에게만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송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실행 예정 사실 통지도 채무자 및 소유자 모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채무자 따로 소유자 따로가 있는데 채무자에게만 통지한다든가 또는 자산에 있는 실제 명의자 소유자에게만 통지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채무자 및 소유자 모두에게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를 한 경우에만 이 발송 송달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모두에게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경매 실행 예정 사실은 경매 사건 접수한 이전에 예정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경매 예정 사실은 반드시 경매 사건 접수 이후에 하면 안 돼요. 경매 사건 접수 이전에 경매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경매 예정 사실 통지할 때도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통지를 해야지만 발송 송달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5번 발송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에 관련된 어떤 경매 진행은 훨씬 절차가 빠르고 쉽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우편으로 발송만 해도 경매 사건이 진행됐다는 것이 발송만 해도 경매 진행할 수 있도록 경매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효력이 인정하기 때문에 발송 송달은 내용 증명 같은 것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발송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 187조 소정의 우편 송달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 보고서가 작성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187조 우편 송달의 경우와 같이 송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송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부실 채권 등의 일정한 금융기관의 어떤 경매 신청에 있어서 송달 특례는 발송 송달은 우편에 의한 일반적인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그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도달되었는지 도달되지 않았는지 어떤 그 사고도 검증할 필요 없이 그리고 송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필요 없이 송달 보고서도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송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송달 보고서가 작성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린 문장으로서 민사집행법 4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송달 보고서가 없이도 부실채권 등에 관련된 일정한 금융기관의 어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는 일반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 불능인지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송달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아도 발송 송달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발송 송달할 때 우편 송달에 의한 경우만 효력이 발생하고 반드시 송달 보고서가 작성돼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송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 민사집행법 4번의 해설을 마쳤습니다.